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 곳곳에 인공지능 AI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 현장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지식이란 무엇이고 배우고 가르친다는 것은 또 무엇인지 AI 시대 많은 질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주방송이 준비한 JTB 인물탐구는 100만 구독자가 선택한 유튜브 채널 JTB 뉴스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주교대 천호성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천호성입니다. 예,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글쎄요,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밤까지 하루 종일 여러 곳 다니실 텐데 네. 우리 JTB 구독자 여러분들께 네. 우선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00만 구독자. 100만 구독자. 그렇군요. 뭐 JTB는 우리 전북을 대표하는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네. 항상 우리 전북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관계자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예. 아마 100만 구독자분들 대다수가 우리 전북을 응원하는 분들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네, 오늘 얘기가 이분들에게도 좀 힘이 되고 예. 또 용기가 되고 그래서 우리 전북이 비상할 수 있는 예. 그런 좀 힘이 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힘을 드려야 되는데 교수님께서 거꾸로 네. 이제 저에게 힘을 주셨어요. 네. 오늘 주제가 AI 시대의 전북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평소에 기사 쓰면서 이제 네. 모르는 게 있으면 AI 통해서 챗GPT 통해서 이제 도움도 많이 받고 하고 네.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평소에 어떻게 AI 활용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저도 아무래도 연구하고 교육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니까요. 그 분야에서 좀 활용을 합니다. 물론 챗 GPT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 버전을 오래전부터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월 아마 3만 얼마인가 이렇게 돈이 나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유료 버전을 처음부터 썼는데 주로 제가 활용하는 것은 연구하고 관련해서 데이터를 좀 찾아주게 한다랄지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게 한다랄지 연구 분야는 그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교육하는 분야에서는 학생들에게 평가할 때 좀 관계된 내용들을 좀 아이디어를 넣거나 예. 또 강의할 때는 강의 계획서를 좀 짤 때 예. 조금 이렇게 물어봐서 계획서. 좀 손쉽게 짜거나 이런 데 좀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지금 만나고 계시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매일같이 네, 전주교대에서 수업하고 계시니까 학생들도 만나볼 텐데 네, 네. AI에 대해서 주로 선생님들은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던가요? 선생님들 물어보니까 선생님들 지금 AI가 그 좀 활성화된 이후에 되게 불안해하고요. 또 힘들어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이제 주로 선생님들은 학생들하고 만나는데 숙제를 내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과거하고 달리 학생들이 또 이런 걸 많이 활용하니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 또 좀 어려워졌다. 그리고 AI가 최근에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뭐냐면은 본인들이 이거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죠. AI가 활성화된 게 최근 몇 년 동안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아주 급속도로 활용이랄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특히 교육계는 아주 굉장히 그 강력하게 지금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좀 불안해졌다, 혼란스럽다, 준비 안 된 거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선생님들의 반응이 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AI를 앞에 두고서 불안하지 않은 사람들 아마 없을 거예요. 교육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그런 이제 고충 또 이런 불안감 이 문제는 이제 잠시 뒤에 좀 네.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시기로 하고 청 교수님은 지금 전주교대에 계시지만 그 전에 전주, 익산, 고창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이제 가르치셨어요. 이제는 AI가 교사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빨리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렇다면 학교는 이제 학생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가? 교육의 목표는 또 어떻게 세워야 되고 학생들의 진짜 실력은 뭐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가? 이런 질문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짜 실력이요? 진짜 실력은 뭐고 학교는 뭘 가르쳐야 되느냐? AI가 다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AI가 활성화되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는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에 진짜 실력은 뭐냐?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AI가 할 수 없는 것을 갖게 하는 능력, 이걸 가져야만이 진짜 실력이 있습니다. 그럼 AI가 하는 건 뭐냐면 주로 하는 게 물론 계속 진보하고 있지만 어떤 일을 기억한다랄지 어떤 일을 찾아낸다랄지 어떤 일을 저장한다랄지 어떤 도구의 형태로서 어떤 보조 역할을 한다 이런 걸 잘해요. 뭘 좀 대신해서 뭘 정리해줘라. 이런 자료들을 분석해서 요약해줘라. 이런 걸 잘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걸로서 던져주는 거죠. 근데 AI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극히 인간의 그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표현하면서 인간이 공감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런 능력을 갖게 하는 사람을 키워야 되겠죠. 또 하나는 비판적 사고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 어떤 식인 것에도 필요하지만 AI는 이런 비판적 사고 능력에 대해서 좀 부족하니까 이런 능력을 갖춘 인간. 또 하나는 뭐 예를 들면 또 하나는 제가 이런 내용들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네.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유할 때 성장합니다. 사유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지극히 사유하면서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는 역량, 뭐 이런 능력, 아까 표현했던 공감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춰야만이 진짜 실력이 있는 그런 아마 그 인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질문하셨던 가르쳐야 할 것, 가르쳐야 할 내용, 이제 내용적으로는 이미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 건 선택의 순간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교과서 안에 중요한 지식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치면 됐지만 교과에서 담을 수 없을 만큼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그 많은 지식들을 어떤 걸 가져다가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겠죠. 학교 안에서. 그래서 방법적인 것들 이런 내용, 그러니까 방법적인 것들이 훨씬 더 강조된다. 가르쳐야 될 내용보다는 그 내용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책임질 것인 것까지를 그 갖춘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변화돼야 되겠죠. 그래서 AI 시대에는 암기가 중심이 됐던 이런 수업들은 당연히 없어져야 될 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수능 같은 거 있잖아요. 수능 기계가 정답을 체크하는 겁니다. 정답을 맞추는 시험. 이런 형태의 그 어떤 그 시험 제도랄지 이런 것들은 AI 시대에는 거의 존재가 불가능한 쪽에 계속 내몰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공감하고 비판적 사고, 사유할 수 있는 능력. 저희가 이제 그 질문은 나중에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 지난주에 교육부가 AI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는데 AI 중점 학교를 2,000개까지 늘리겠다.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교육부나 정부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몇 년 안에 몇 개씩 늘리겠다, 만들겠다, 이런 건데 천호성 교수께서 구상하고 있는 AI 시대 전북교육의 청사진 또는 중장기 비전 프로젝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 정부가 AI라고 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서 학교도 2,000개 정도 연구학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AI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어떤 그 핵심 어젠다로서 자리할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정부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2,000개씩 연구학교가 지정된다면 가능하면 우리 전라북도도 많은 학교가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AI가 학교 현장, 우리 전북 안에서도 그렇게 크게 자리 잡거나 아직은 그러지 못한 상태입니다. AI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3, 4년 전부터 3, 4년 정도에 이렇게 급속하게 활성화가 됐잖아요. 이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AI를 활용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수업 연구가 제 주 연구이기 때문에 수업 안에서 AI를 활용해야 된다면 여러 가지 그 보조 자료로서
선생님을 보조해주는 보조 자료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학생이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없을 때도 어떤 도움을 누군가한테 선생님의 조력이 아닌 다른 도움을 받을 때 AI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렇겠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매우 중요하죠.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를 현재 제가 전북 그 미래 교육의 청사진을 만들 때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수업과 관련해서의 그 시스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 AI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이고요. 근데 이제 수업과 관련해서 주로 많이 활용하는 것은 특히 평가 쪽에서 많이 활용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이 우리 아이들에게 유초, 중고의 과정에 교육을 쭉 받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게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한지, 내가 또 무엇을 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탐색해 가는 과정이 저는 유초, 중, 고등학교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이 과정, 그러니까 제가 진로 진학 교육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려고 지금 구상을 예. 하고 있거든요. 예. 핵심 저의 그 뭡니까? 그 공약입니다. 진학 진로 교육원. 이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게 진학 진로를 개별적으로 맞춤형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얘가 유치원 때 관심이 있었던 거, 초등학교 때 어떤 것들을 경험했고, 예. 어떤 데 관심이 있었고, 어떤 걸 잘했고, 뭘 했고, 이런 게 데이터가 누적적으로 잘 만들어지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단계에서 너한테 적합한 진로는 이거다. 누적적인 데이터를 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기록으로 다 남겨가지고 옛날에는 생활기록부에 몇 개를 썼지만 지금의 AI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모일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진로를 찾아가는데 핵심적으로 AI를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구상입니다. 예. 그러면 네. 이제 청사진 관련해서 네. 수업에 네. 이제 좀 포커싱을 해서 네, 네. 이렇게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수업 방식이 네, 네.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AI를 활용한 어떤 기본적인 학습 자료를 네. 미리 제공하고 네. 학생들에게 미리 보고 오게 한 네. 다음에 네. 수업 시간에는 네. 그걸 가지고 어떤 그 질문을 받거나 네. 생각을 또 확장시킨다든가 예, 예. 뭔가 그런 방식이라든가 네. 수업의 큰 형태의 변화가 이제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네. 어떤 이런 것만큼은 꼭 해야겠다라는 수업 방식의 변화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업에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학교 현장에서 주입식 수업이 많았지만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수업 방식이 있는데 현재 AI 시대에 맞는 프로젝트 학습이랄지 AI 시대에는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대학에서 실제로 그런 수업들을 해보거든요. 학생들에게 토론을, 사회과에서는 토론이 중요하니까 제가 토론 수업을 줘요.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토론 수업을 하는데 과거하고 달리 AI 시대에 와서 아이들이 변화된 게 있습니다. 과거에 토론하라고 그러면요. 토론 물론 주제를 주죠. 과거에 주면은 일주일 전에 주면은 일주일 동안에 도서관에 가서 토론 자료를 찾고 내가 얘기해야 될 찾고 나의 역할에 맞는 것들을 준비를 쫙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업 시간에 와서 토론을 할 때 토론을 하자 그러면 그거에 근거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게 4, 5년 전이나 10년 전의 방식의 토론 수업이었거든요. 최근에 와서 학생들한테 토론 수업을 합니다. 이게 달라진 게 있는데 일주일 전에 제가 주제를 줬어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하냐? 그냥 과거처럼 도서관에 갖고 찾지 않고 토론을 하라고 했더니 잠시 후 조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뭔가 열심히 막 찾는 거예요. 그 시간에 봤더니 챗 GPT랄지 검색 엔진이랄지 이런 걸 가지고 쉽고 빠르게 찾는 시간을 한 10분 정도 갖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찾아가지고 토론을 학생들이 합니다. 변화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계적인 어떤 거에 도움, 또 도구의 도움을 받다 보니까 본인의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조별로 비슷비슷한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AI 시대가 오더라 할지라도 반드시 해야 될 게 먼저 토론 전에 내 생각부터 얘기해봐라.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에 근거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AI를 찾아보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시각이 훨씬 AI보다 좁을 수 있죠. 내가 경험이 부족하니까, 예. 학생들은. 근데 AI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에 기반을 해갖고 조언을 주기 때문에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대안들을 AI가 준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정도로 A라는 방안으로만 생각했지만 이런 AI가 준 B안이라고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고 효율성이 있겠구나. 타당성과 합리성이 높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걸 수용할 수 있어야 되죠. 예. 예. 이런 형태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명이 연대해 가지고 학습의 진행 상황을 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한 발로 뭐 옛날에 가서 찾아야 됐던 걸 기계의 도움을 받지만 현장에 가서 인터뷰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본인들이 가서 해야 되겠죠. 이런 식의 접목하는 형태의 수업으로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게 우리 지금 전주 교대 대학생들 대학생 수업에 관련된 얘기였고 만약에 청 교수님께서 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 입시 제도 하에서 AI를 활용한 수업 특히 앞서 이제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AI가 학습을 다 도와주는데 학생들의 비판 능력 이것을 어떻게 키워줄 것이냐 수업 시간에 고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방식의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비판 능력이라든가 사유하고 생각하는 힘을 키워줄 수 있을 것인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AI하고 관련해서 지금 그렇죠. 말씀해달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사회 수업을 할 때 이런 이제 인구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현재 굉장한 그 문제라고 느끼고 있는 사회적 문제 중에 인구 절벽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인구 출생률이랄지 이런 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전라북도 인구도 이렇게 줄어드는데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 라고 이렇게 제가 수업을 합니다. 오늘 인구 문제가 테마예요.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그랬을 때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기본적인 것들은 왜 이렇게 우리 애를 낳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러면 아이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아니 애 낳으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키우려면 아마 돈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아니 지금 교육비가 그 교육하는 데 있어서 뭐 다 즐기고 살고 싶은데 애 키우면서 시간 많이 들으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 그럼 자기 생각들을 한번 다 써봐. 자기 생각들 쭉 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야, 그러면 우리가 AI를 활용해가지고 왜 인구 문제가 있는가 한번 각자 찾아볼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AI가 찾아줄 겁니다. 사회적 문제, 경제적 문제, 교육적 문제, 이런 다양한 것들. 그 다음에 수명이 길어지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노동력, 과거에는 사람이 다 노동력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애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중요했지만 지금은 핵가족 시대에 적게 나 이런 문제를 AI가 다 분석해갖고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이 아 내가 알고 있는 게 이런 거 있는데 AI의 도움을 받다 보니까 그런 거네. 거기다 AI가 알려주는 거에 또 질문을 더 하겠죠. 계속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의 폭이 이렇게 넓어지겠죠. 그래서 혼자만이 아니라 기계 활용하고 그 다음에는 동료들과 함께 토론하겠죠. 거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 가지고. 근데 그것 중에 야 AI가 이건 알려줬는데 정말 이럴까? 정말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까지를 키워야만 그게 비판적 사고가 되는 거거든요. AI가 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했던 것, AI가 알려줬던 것, 또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 이걸 상호 토론하면서 우리가 이거는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아마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는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AI가 답을 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르다. 이런 부분을 선생님한테 또 얘기해야 되겠죠. 선생님 우리가 토론했는데 준비했는데 AI가 알려줬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업해가는 이런 형태로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핵심을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AI를 활용하는 거지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의존이 아니고 주체적인 역량을 가지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거. 근데 그게 핵심이긴 하지만 지금 AI는 다른 게 뭐냐. 옛날에는 그냥 컴퓨터는 도구였잖아요. 내가 글로 손으로
이 펜으로 쓰는 거하고 타자로 치는 거하고는 어마어마하게 글씨 쓰는 속도가 다른데 타자를 치면 빠르게 하고 보존도 좋고 이런 도구였는데 AI는 그냥 도구가 아닙니다. AI는 여러 가지 누적돼 가지고 이게 분석해 가지고 여러 가지 딥러닝을 해 갖고까지 알려주는 이제 도구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AI가 나보다도 훨씬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협업을 해야지, AI를 가지고. 제가 잠깐 그 얘기는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장, 요즘 김장철이잖아요. 김장을 해본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관심이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AI한테 물어봅니다. 야, 김장하는 방법 좀 알려줘? 그럼 AI가 김장하는 방법을 쫙 알려줄 거예요. 근데 학생이 그걸 보고서 애들은 김장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AI가 알려준 대로 김장을 하거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김장에 경험이 있는 엄마들, 40대, 50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김장하는 장면을 봤고, 먹어봤고, 김장을 아는 사람한테, AI한테 물어보고, 김장하는 방법 알려줘. 그럼 그 엄마들이 쭉 읽어봅니다. 이 학생들은 그런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AI가 알려준 것을 비판 의식 없이 거의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하지만은 엄마나 아빠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닌 거죠. AI가 알려주긴 했는데, 이거는 좀 다르다. 그리고 나는 그 AI가 알려준 그런 김치가 아니라 내 고향에서 엄마, 아빠, 어머니가 담아줬던 김치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 맛을. 그래서 그때 보니까 거기에 젓갈을 넣더라. 근데 AI는 그걸 안 알려주는데 나는 젓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김장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그냥 활용하는 거하고 달리 경험과 기초 지식이 있는 사람이 AI를 활용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아이들이 AI에 의존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활용의 도구로 활용을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AI가 일자리를 뺏는다기보다는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AI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일자리를 가져갈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지적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볼게요. 챗GPT로 해서 사주도 보고 뭐 한 해 운서도 이제 보고 이제 그러는데 정교조가 지난달에 이제 조사를 했는데 학교 상담실을 이용했다. 고민이 있을 때 답변이 5.1%. AI를 이용했다는 게 15.5%. AI가 더 훨씬 많네요. 3배 이렇게 많은데 이제 AI가 상담까지 해주고 고충에 대해서 얘기까지 다 들어주고 이런 세상이면 가상 공간에 이제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도 이제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또 토론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해서 공동체를 이뤄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이제 부족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텐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약간 좀 저도 이 정도까지 나오는 건 충격적인데요. 뭐 사람하고 상담하지 않고 기계하고 상담하는 게 훨씬 아마 자기의 어려운 점을 누군가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달리 기계한테 얘기하는 게 좀 편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보량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조언을 많이 주니까 뭐 그랬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꽤 맞게 나와요, 얘기가.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인간과 인간의 관계 능력이나 이런 것들 또 사회성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학교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학교의 역할, 선생님의 역할 이런 것들을 재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훨씬 다른 때의 수업보다는 뭐 관계 맺는 어떤 공동체 활동이랄지 뭐 체험 활동이랄지 또 수업 안에서의 어떤 토론 학습이랄지 여러 명이 협업하는 거랄지 연대하는 뭐 이런 거랄지 이런 식의 활동을 강화해야 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겠죠. 상대적으로 한편에서는 기계를 더 많이 활용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 하는 게 저는 학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신 걸 이제 정리해 보면 이제 이런 걸 하려면 교사의 역할도 이제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어떤 코치라든가 학습 플래너라든가 여러 가지로 뭐 정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사의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요. 교사의 역할이 이미 뭐
과거에 비해서 지금의 역할이 변화된 건 사실이지만 당연히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뭐 조정해주고 지원해주고 컨설팅해주고 코칭해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사유하고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이런 단계로 가는 데 있어서 선생님은 지원자, 보조자 이런 역할로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선생님이 그간 해왔던 역할을 누가 다 하겠어요? AI가 다 하는데 AI가 다 하니까 더 많이, 더 깊숙이, 더 알차게 해줄 수 있다면 교사는 AI가 해주지 못하는 역할로 그 역할을 재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손호성 교수님이 고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이라고 한다면 학생들 평가 지금 서울대 연세대학교에서 AI 부정 그 행위가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를 활용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표절로 볼 것이냐.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고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AI를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평가 손으로 쓰라고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문제 내고 손으로 다 써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평가 방식을 바꿀 겁니다. 제가 만약에 교사라면 좋다. AI를 다 활용해서 어떤 내가 내준 과제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든지 아니면 응답서를 써든지 다 뭘 활용하든지 다 활용해서 써와라. 그렇게 하는 게 1차적인 평가이고요. 써온 것에 대해서 제가 읽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한 두세 개 정도 재질문을 해야 되겠죠. 네가 썼던 보고서는, 네가 썼던 응답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의 근거가 뭐야? 그 다음에 또 이러이러한 주장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은 이렇게 반박하고 싶은데 그것을 너는 어떻게 응답할래? 이런 두세 가지 보조적인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걸 응답할 수 있는 사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제대로 준비해 준 것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AI에 의존했기 때문에 똑같은 응답으로 제출했던 이 응답이지만 2차의 평가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라고 하는 거지만 부족한 사람, 더 자기 생각이 정리되어 있고 정돈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심화되는 평가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I 시대 전북교육을 주제로 해서 저희가 준비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얼마 정도? 한 20분 했습니까? 지금 한 27분 정도 됐는데요. 아, 그래요? 나올 얘기는 다 나왔고, 그래서 그래요?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내가 정리하기로 하고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할 얘기도 한번 할 수 있는 시간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교사 출신이잖아요. 10년간 교사를 했고, 5년간은 교사의 신분으로 연구했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20년 동안 수업연구 교수를 했고, 평생을 학교 현장과 같이 살았습니다. 저는 군대 기간 빼고는 지금까지 학교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교육 현장과 함께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적어도 다른 건 모르지만 교육감이라고 하는 자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현장을 좀 아는 사람, 교육학을 좀 전공한 사람,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이런 후보에게 관심을 갖고 좀 우리 도민들이 좀 이렇게 주목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간절하게. 간절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AI 시대 우리 교육 앞에 놓여진 과제는 무엇일까요? 참 많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AI 대전환이 이루어지겠지만 교육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JTBC 인물탐구 오늘은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